혹시 버핏의 내기라고 이제 들어보셨나요? 투자자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펀드에 가입하지만 장기간 펀드 수익률은 형편없는데도 고가의 연봉을 받는 펀드 매니저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수수료가 낮은 지수형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수수료 높은 헤지 펀드보다 10년 후 수익률이 높을 거라 장담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워렌 버핏은 의외로 지수형 인덱스 펀드,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할 수 있는 이런 펀드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내기를 제안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롱벳이라는 곳에 이제 내기를 제안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롱벳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롱벳은 장기 내기를 관리하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내기가 성립하려면 먼저 제안자가 롱벳.org에 먼 훗날 옳은지 그른지 판명될 제안을 올려야 합니다. 내기가 성립되려면 반대편도 있어야겠죠? 그렇게 이제 올려놓은 그 내기를 반대편에 설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반대자가 등장하면 양측은 자신이 승리했을 때 판돈을 받게 될 단체를 지정하고 판돈을 롱벳에 맡기며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간략한 글을 롱벳 웹사이트에 올리게 됩니다. 10년 후 내기의 승부가 가려지면 롱벳은 승리한 측의 자선단체에 판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는 실제 롱벳에 등록된 버핏의 제안을 프루테제 파트너스에서 받아들이면서 내기가 성립되는 그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안자로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 이제 10년간 S&P 500 지수 인덱스 펀드의 투자 수익이 헤지 펀드의 수익률보다 높을 거다라는데 이제 내기를 제안합니다. 이에 받아들인 프루테제 파트너스는 총 내기 금액 222만 2278달러에 이제 내기가 성립이 됩니다. 버핏이 제안한 내기는 202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S&P 500은 수수료 비용 및 지출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할 때 헤지펀드 포트폴리오를 능가할 것이다 라는 이제 내기를 제안합니다. 내기의 건도는 2222만 2278달러, 이긴 사람이 지정한 단체로 기부가 되는 형태입니다. 버핏이 이기면은 요 오마에 있는 요 단체로 기부되고, 프루테제 파트너스가 승리할 경우 요 단체로 기부가 됩니다. 버핏이 내기를 건 이유는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선정하는 액티브 펀드보다 지수를 단순히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가 더 유리할 거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버핏은 미국 투자자들이 매년 터무니없이 많은 보수를 자산운용사에 내고 있지만 과연 투자자들이 낸 돈의 값어치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즉 투자자들이 얻은 수익이 지급한 수수료만큼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버핏에게 도전장을 내민 뉴욕의 헤지펀드 프루테제 파트너스. 버핏은 뱅가드 S&P 500 ETF를 선택했고, 프루테제 파트너스는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재감저 펀드 5개를 선정했습니다. 펀드 형태 중 ETF가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수를 추정한 인덱스형이면은 더더군다나 이제 수수료는 매우 낮습니다. 현재 뱅가드 S&P 500 ETF의 연간 수수료는 0.03%에 불과합니다. 반면 헤지펀드의 표준 보수는 연간 2%의 운용 수수료와 수익의 20%를 가져가는 성과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2%는 이제 수익률에 상관없이 2%씩은 빠지고 10년 후에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20%를 자산운용사가 이제 성과 보수로 가져가는 이런 형태의 상품을 구성한 겁니다. 수익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8년부터 2016년까지 수익률로 내기가 끝나기 1년 전까지 이제 수익률을 비교한 겁니다. 보시면 여기 프로테지 파트너스에서 구성한 5개 재간접 펀드 수익률을 보시면은 9년 동안 수익률은 8.7%, 23%, 28.3%, 68.2%, 2.9%, 7.5%. 그런데 S&P 500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은 9년째 85.4%. 가장 높죠? 전체 이제 4개 참여한 종목 중 가장 높은 이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프로테지 파트너스가 선정한 5개 재간접 펀드의 10년 누적 평균 수익률은 36.3%를 기록한 반면 S&P 500 인덱스 펀드의 10년 누적 수익률은 125.8%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원금의 이제 2배가 넘은 거죠. 수익률로 따지면 약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10년간 S&P 500 인덱스 펀드의 연간 수익률은 8.5%를 기록한 반면 5개 재간접 펀드의 연간 수익률은 최저 0.3에서 최고 6.5%를 기록했으며 연평균 수익률은 전체 이제 5개 펀드 평균 수익률이 약 3%에 불과했습니다. S&P 500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버핏은 실적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지만 매년 마이너스 2.5%의 수수료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버핏은 헤지펀드가 벌어들인 이익 중 약 60%를 펀드 매니저가 가져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수익 중 60%, 뭐 엄청납니다. 높은 수수료를 받고 좋은 실적을 내는 펀드 매니저도 가끔 있지만 이들도 대개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단기간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버핏은 말했습니다. 뭐 펀드 매니저라고 용 빼는 재주는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버핏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성공했던 펀드 매니저도 실패로 끝나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적이 좋은 펀드에는 막대한 자금이 몰려듭니다. 운용 자산이 커지면 수익률도 높아지기 어렵습니다. 운용 자산이 100만 달러라면 굴리기가 쉽지만 10억 달러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펀드 운용이 버거워져도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는 신규 자금을 계속 끌어모읍니다. 운용 자산이 늘어날수록 펀드 매니저의 수입은 증가하겠지만 결국 펀드 수익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워렌 버핏이 지금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지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런 경험에서 묻어나는 얘기니까 뭐 결코 흘려들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롱벳에 적혀있는 워렌 버핏과 프로테지 파트너스가 내기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해석한 내용, 번역한 내용입니다. 버핏은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증권시장에서 평균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자라고 부르세요. 그들의 반대인 수동적 투자자들은 정의상 평균 정도의 성과를 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들의 포지션은 인덱스 펀드의 포지션과 어느 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균형, 즉 적극적 투자자들 역시 평균 정도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균형적으로 볼 때 이러한 비용 이후 총 결과는 수동적 투자자의 결과보다 나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오히려 비용 차감하고 나면은 결과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큰 연간 수수료, 큰 성과 수수료 및 활동 거래 비용이 모두 활성 투자자의 방정식에 추가되면 비용이 급등하게 됩니다. 연간 보수,
성과 보수를 빼고도 뭐 상품에 있는 뭐 주식이나 펀드 이런 걸 사고 팔 때 비용이 계속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도 전부 다 투자자가 이제 내야 합니다. 헤지펀드는 해당 펀드가 투자된 헤지펀드가 부과하는 대규모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의 지금 재간접 펀드라는 거는 재간접 펀드는 펀드에 투자합니다. 펀드 A, 펀드 B 이렇게 해서 펀드에 이제 담기 때문에 여기에도 수수료가 발생하고 여기에도 각각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제 펀드 수수료를 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헤지펀드의 펀드는 특히나 이제 비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헤지펀드 운영에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대부분 자기 중립화되고 있으며 그들의 IQ는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는 수익을 잘 내는 펀드 매니저다 하면은 뭐 대단한 노하우와 대단한 뭐 어떤 투자 감각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자들은 펀드 그룹보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프로테제 파트너스의 주장. 평균적으로 S&P 500과 같이 협소하게 정의된 세계에서는 적극적 경영진이 활동한다는 버핏의 주장이 옳습니다. 500은 시장 지수보다 낮은 성과를 낼 운명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장기 투자 운용의 맥락에서 잘 확립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주장을 헤지펀드에 적용하는 것은 약간의 사과대 오렌지 비교입니다. 롱과 숏 모두에 투자할 수 있는 유용성을 갖춘 헤지펀드는 시장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롱과 숏은 롱은 상승에 투자하고 숏은 하락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롱과 숏에 이제 투자한다는 거는 뭐 S&P 500 지수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야만 수익을 내지만 롱과 숏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헤지펀드는 올라갈 때도 수익을 내고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시장 환경에 관계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보다 적은 손실을 의미하더라도 시장을 이기는 것이 주요 목표인 전통적인 상대 수익 투자자와는 매우 다르게 생각합니다. 헤지펀드의 경우 성공이란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시장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반면 호경기에는 저조한 성과를 거두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의 성격 자체는 뭐 시장이 아주 등락이 심하거나 시장이 하락하거나 이럴 때 시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이클을 통해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위험을 덜 감수하면서도 모든 수수료를 제외한 시장 수익률을 능가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결과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고의 헤지펀드와 평균 헤지펀드의 수익률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펀드 중에서 정교한 기관 투자자에게 평균을 능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략과 관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완결해서 미를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펀드는 고객이 지불하는 추가 수수료를 충분히 보상하는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제 출사표를 내밀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엔 결과는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헤지펀드 5개의 평균 수익률이 이제 S&P 500 수익률에 못 미쳤던 것은 물론 5개 중에 가장 수익이 좋았던 펀드조차 S&P 500 수익률에 못 미쳤습니다. 수수료는 장기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당장 눈에는 작게 보입니다. 뭐 2%, 0.2%뭐 하면은 굉장히 작게 보이죠. 근데 수익이 발생하든 손실이 발생하든 매년 정해진 수수료는 차감됩니다. 일단은 수수료가 차감되기 때문에 원금이 이제 작아지는 효과, 똑같은 수익률이 난다 그러면 수수료가 높은 쪽이 원금이 더 작게 투자되는 효과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의 재투자 효과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 수익률이 낮아지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죠. 버핏 덕분인지 최근 S&P 500에 관심 갖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고 지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에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S&P 500이 뭐 그래도 수익률이 많이 좋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미국에 투자하려면 S&P 500도 괜찮지만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S&P 500은 일단은 지금 이제 뭐 빅테크의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은 미국 시장 전체 뭐 대형주들을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하향 산업과 상향 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나누어 이제 담게 되거든요. 근데 나스닥 100 지수는 나스닥이 이제 대표하는 100개 기업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나 향후 이제 뭐 기술 개발로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성장이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나스닥 100 지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당분간 뭐 미국 빅테크 기업이 이제 계속적인 이제 기술 주도를 한다 그러면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런 지수들이 이제 뭐 지금 현재가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S&P 500 버핏의 4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미있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